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바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.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, 이런 목표 아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,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계획을 보면요, 그간의 교육 개혁 성과를 이어가려는 의지도 보이지만, 동시에,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점도 솔직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라든지, 좀 획일적인 공교육 문제, 또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,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거죠. 맞아요.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역시 그 어린 시절 교육 격차 문제잖아요. 부모님 소득 따라서 아이들 첫걸음부터 달라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. 그리고 늘봄학교, 이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예비 초일 학부모님들 거의 90% 넘게 원한다고 하니까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하다, 공간 없다,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참 문제였죠.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이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지겠다. 이걸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.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이제 하나로 합치는 기준을 만들고 관련 법도 정비하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합치는 게 아니고 2027년까지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전면 무상교육, 무상보육 이걸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거고요. 아, 단계적으로요? 네. 그리고 당장 2025년부터는 4세, 5세 유아교육비랑 보육료 지원을 월 5만 원씩 더 늘립니다. 오, 추가 지원이 바로 들어가는군요. 네, 그리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은 정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. 이를 위해서 인력, 공간, 프로그램 이런 걸 다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죠. 근데 그 늘봄학교 인력 공간 확보가 사실 제일 핵심인데 그게 지난번에도 계속 좀 어렵다고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. 이번 계획에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겠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?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. 계획상으로는 교사 말고 전담 인력을 더 채용하고 학교 안팎의 공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또 대학이나 기업 같은 외부 자원 연계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약속대로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 해소로 이어질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. 사실 이게 표준화된 돌봄 시스템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긴 합니다. 그렇군요. 출발선 문제 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, 바로 사교육 부담.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. 획일적인 수업에 흥미 잃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정말 큰 고민이에요. 또 학교 상담만으로는 부족해서 비싼 입시 컨설팅 찾게 되는 현실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사교육을 막는다기보다는 공교육 자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거죠.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모델을 25곳으로 늘리고요. 또 EBS나 AI 진단 평가 같은 공공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가칭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고 합니다. AIDT라고 하죠. 이게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그냥 교과서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학생별 진단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 교사들은 이제 기술 활용 연수를 받아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되고요. 어쩌면 이게 교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AI 디지털 교과서라. 정말 기대도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돼요. 선생님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걸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계획에 교사 연수 지원 얘기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이나 혼란 같은 거에 대한 대비는 좀 충분할까요? 네,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십니다. 기술 도입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교사의 수용성 그리고 활용 역량이거든요. 계획에는 AI 기반 연수 플랫폼 구축 같은 지원책이 있긴 한데
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, 또 교사 개개인의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얼마나 잘 돌아갈지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. 그리고 AIDT의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봅니다. 네. 그런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실 더 있잖아요.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또 한국어가 좀 서툰 이주 배경 학생들, 이런 학생들에게 딱 맞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,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여전히 행정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,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학교랑 교육청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. 이게 단순히 학습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, 상담, 건강, 진로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. 이런 모델 학교를 350개로 늘리고 이주 배경 학생 지원 강화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, 또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도 같이 추진됩니다. 통합 지원 시스템이군요. 네. 동시에 이제 교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 줄이기 위해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교사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. 과연 이 통합 지원 시스템이 그냥 서류상의 계획을 넘어서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25년 교육부 계획은 그게 유보통합, 늘봄학교 확대,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, 그리고 맞춤형 통합 지원, 이렇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고 동시에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하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학생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혹은 교육 현장의 일원으로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? 네,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가 그냥 제도 개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실 안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정말 꽃피울 수 있도록 구현되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. 과연 교육이 다시 한번 기회의 사다리로서 단단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적인 변화에 머물지는 이 계획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숨쉬고 움직이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. 앞으로 이 정책들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